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재께입니다. 주역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 있죠. 기재, 미재가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는, 이 제자는 건널제, 이룰제. 이미 있잖아요. 이미 건넜다. 이미 이루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기재, 이미 이루었다. 이미 건넜다. 이미 건넜다 했을 때 도피하이란 말이죠. 피하내렸다. 차 안에서 피하내렸다. 불교에서. 다시 말해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 피하는 게 도피하이라고 말하죠. 피안에 이르렀다. 도피한. 예습을 하시면서 느꼈지만도 이 기재라는 느낌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기재. 이 괴상을 보면 수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승화강이 되는데 수승화강이 형태가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게 소각계입니다. 소각계. 소각계 하면서 강조했던 그 사항이 먼저 조금씩 나아가다. 봤잖아. 지나고 왔잖아. 나아가다. 조금씩 나아가다.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은 모든 존재들,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니까 소가는 일상적인 삶,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소가의 모습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은 소가를 통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리처이나 주자 같은 분도 조금 지나친 것이야말로 시중이고 적중이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지 않은 것은 죽은 거죠. 생명이 죽어버린 거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미래랑 조금씩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가는 바로 일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지난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가 다음에 기재 이미 이루어졌다. 이건 또 어떤 뜻이냐는 거죠. 무엇이? 오늘 기차를 타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까 굉장히 계절의 여왕 5월달이 화려하더만 실록의 물결이 아주 굉장히 보기 좋고 화려하고 그렇던데 그걸 보면서 이 기재를 다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재는 건널제, 이룰제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모습이 기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나 저 자연의 아까 했지만도 산과 들의 모습이나 그 모든 형태가 건넜고 이루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재하기 위해서는 수승화강인데 물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오는데 인간도 가장 건강한 사람은 발바닥 용천에서 올라온 수기가 회음혈이라고 제일 아래에 있는데 회음에서 만나가지고 척추를 통해서 100km 올라가고 그게 수승이죠. 그러면 땅에 있는 원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수기가 머리를 시원하게 섞여주고 그 다음에 화강 100km부터 들어오는 불기운이 바로 인당을 통해서 이 가슴을 통해서 전중을 통해서 기회로 하단전을 내려가면서 배를 따뜻하게 덕서는 거죠. 그래서 수화가 순환이 되면서 인간도 건강해지는 거죠. 식물도 뿌리에서부터 수기가 잎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잎에서 다시 하늘에 빛을 받아서 화기를 받아서 그 화기로까지 탄소 정화당을 해가지고 또 기운을 아래로 뿌리를 내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수승화강으로 생명이 존재하는 기운의 순환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수승화강으로서 기가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끊어지면 죽는 거죠. 뭐,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 수승화강하고 있는, 그러니까 쑥에 강계가 위에 있고 화, 이계가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은 결국은 기재라는 것은 모든 존재, 현재에 드러나 있는 현상계 자체가 기재의 모습으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계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는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기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육아사상과 노장사상을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의 세계라는 것은 거대한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계가 바로 도판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 도는 바로 각자 자기 눈앞에 있는 펼쳐진 이게 도판이죠. 그래서 그 도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도를 알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도판이 현실 삶이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도의 체득의 경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시대가 보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미 세상 도판인데 그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뭔가 공부를 한 사람이다. 저 순전히 엉터리네. 또 사기꾼이네. 뭐 등등 수없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바로 도판의 세계가 이 지역의 마지막 단계 63개에서 64번째 미제 끝나는데 이 기재계에 와서는 그 62번째까지 펼쳐진 지역의 전반적인 세상 자체가 뭐냐면 기재의 모습이에요. 기재의 모습.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그렇다는 것은 펼쳐져 있는 이 눈앞의 현상 이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재의 상태는 미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이 파도 형상, 이 지역은 파도 형상인데 이게 이미 이루어진 기재라면 이 기재의 상태에서 이미 미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6월달 되면 하지인데 하지가 되면 곧바로 은기가 이름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하지가 바로 기재 현상이라면 이름이 생겨나는 것은 미재 현상이죠. 기재와 같이 있는 거죠. 또 12월 22일 날 되면 또 동지인데 동지가 되면 또 정점인데 겨울 정점이 그때 또 일양일생에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와 미재는 같은 정점에서 올라가는 상태의 정점은 기재가 되고 내려오는 상태의 정점이 미재가 되는 거예요. 기재가 되면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이 주역의 원리나 이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는 순환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기재는 곧바로 미재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재의 상태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재는. 눈앞 현상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늘 말씀드렸지만도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했을 때 하나의 거대한 파장인데 그 파장이 확산되면서 군데 전부 다 은하계가 존재하는데 그 은하계도 빅뱅에서 들어온 큰 파장 속에서 소파장인 은하계겠고 또 은하계 파장 속에도 각장 행성과 항성이 있는데 그 행성과 항성들도 또 각자의 파동이 있고 지구 같은 경우도 행성과 항성이 있는데 행성인 태양과 항성인 태양과 행성인 지구도 있는데 지구 속에도 또 지구도 또 파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도 또 파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파장들은 뭐냐면 존재하는 건 전부 다 이렇게 정점에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는 정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지금 현재 기재와 미재가 동시에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미재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기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새도 있고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승화강이 이 수승화강이 되기 때문에 생명도 존재하는 거죠. 결국. 그런데 이 우주의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주역에서는 큰 틀이 뭐냐면 건과 건이 하늘을 상징하는 건과 중천건과
땅을 사는 중지, 곤 두 개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운은 64개 중에 안 친대요, 두 개는.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만나가지고 상경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의 논리를 정리했다는 건데, 그 형이상학적인 논리가 끝나는 게 뭐냐면 21번째, 30번째가 이게 중수 간계와 중화 이익계라는 겁니다. 수화로 끝났어요. 상경도 이 화는 이게 이 건을 상징하고 하늘을 보니까 그 건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건이고, 그 다음에 수는 이렇게 건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경의 원리도 천지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는 수화의 기운을 통해서 상경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수화가 있으면 존재하고, 수화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죠. 지금 물을 차이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하경이 왔는데, 하경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한계와 한계인데, 한계는 청춘남녀, 소는 소자가 청춘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가지고 만났다가 함께 와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거죠. 그 가정을 이루는 인간사가 이래 쭉 흘러오다가 62번째 소각계에 오면, 소각계 이제 일상사라고 했는데, 일상사. 이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소가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누구나가 각자 소가의 형태로 살고 있는 거죠.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가의 삶이 펼쳐지는 그런 세계가 뭐냐면 이게 기재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소가가 생명이 아니라, 소가는 조금씩 발전한 것은 생명이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소가 형태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죽은 거죠. 모든 거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미래가 있는 그 현상계를 딱 내려다보면, 딱 큰 틀 내려다보면 그게 바로 이미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꽃은 꽃대로 그 보이는 현상들이 전부 다 기재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재계는 뭐냐면 이 정점에 있는 이 기재의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유지하느냐에 대한 경계의 말이 많습니다. 기재에서 미재가 오는 건 당연하게 오는 거죠. 이 파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주역의 공부,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각자 자기가 처하고 있는 이 현상계 속에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한 삶을 더 유지하느냐, 거기에 대한 경계사가 기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죠. 어차피 기재는 허물어지는 거니까, 미재가 오는 거니까. 어차피 사람 죽음이 오는 거거든. 근데 죽음이 오는 상황에서 인간은 뭐냐면 끊임없이 뭐 좋은 음식 먹고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하는 것은 그 바로 기재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운동하고 뭐 하는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이 기재기가 갖고 있는 큰 틀은 뭐냐면은 이미 이 세상이 현상이 만들어지는 그 현상 그 자체를 직관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공부가 뭐냐에 대한 경계사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현재 모습은 기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주 삼라만상의 기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큰 에너지, 큰 기운 두 개가 뭐냐면 수화의 순환이라는 겁니다. 수화의. 인간도 수화의 순환이고, 아까 저 초목도 수화의 순환이고, 꽃이 오늘 피는 것도 전부 다 수승화강을 통해 꽃이 피거든요. 물이 올라가가지고 태양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 수승화강의 모습은 이게 바로 기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경은 남녀와 인간을 통해서 형이하학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형이하학적인 삶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의 결과가 뭐냐면 소각계를 통해 가지고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와, 마지막에 기재 미재 와서는
이 보이는 현상계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도의 세계, 도판이 펼쳐진 세계니까 그걸 경계를 잘해서 잘 유지해서 다가오는 미제의 세계를 잘 만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재계의 큰 뜻일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경도 결국은 뭐냐면 끝나는 게 이 상경도 이 수화로 끝났지만도 하경도 역시 수화로, 이 기재계도 수화, 미재계도 화수래가 수화로 역시 끝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태극기의 건공감리도 바로 수화, 천지와 수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천지가 서로 만나가지고 만물을 길러내는 에너지, 힘의 원천은 수화의 수단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시면 있겠지만도 이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소가에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삶을 갖다가 기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긍정이겠죠. 이미 정점에서 내려가는데, 뭐 저희도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만도 이 기제의 상태의 정점을 갖다가 직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재계가 갖고 있는 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읽으면 더 내용 확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요. 자, 정의철 전을 보면 소가는 석계에, 이 소가란 께는 석계전에서 육이 띄우고 신자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뭔가 믿음은 뭐냐? 미래니까. 지난 그림을 제가 그랬더니 생각나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칠 지자죠. 산이죠. 매산이겠죠, 산. 그래서 나가는 것은 이게 동이니까. 이거는 바로 우레죠, 우레. 요 나가는 거. 요 나가는 힘이 뭐냐면 이건 믿을 신자 있는 거예요, 신자. 미래란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석계전에 그 믿음이 있는 자, 즉 미래에 대한,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대긍정이 믿음이 있는 자는 피를 띄우고 행지라. 반드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 안 하면 죽은 거니까. 그래,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소가라. 그러므로서, 이거 소갈게 했네. 기재인데. 제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자, 기재는, 다시. 기재는 석계에 유 띄우고, 과물자는 피를 띄우고, 재라. 자, 석계전에서 과는 너물과 뛰어남과 있더라. 어떤 물상이죠. 남이죠, 남. 물은 남과 똑같은 거예요. 타인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는 이 말이죠. 각자 자기 인생의 삶에서 다 다른 품성 중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 품성 중에 남보다 좀 더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는 피를 띄우고 재라. 이때 이룰 때야. 반드시 이루게 돼. 음악을 연주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뭐든지 뭐냐면 소가를 통해서 이 소가를 점차 해가지고 그걸 이루는 거죠.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기재. 그러므로 기재계로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기재계는 소가를 통해서 점차 자기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갖다가 습득해 가서 이룬 모습이 바로 기재란 겁니다. 바로 그건 현재 드러난 거죠. 그래서 현재라고 말 쓰는 거죠. 능 띄우고, 과어 띄우고, 물이면. 자, 남의 물보다도 뛰어남이 있다면, 필 띄우고, 가이 띄우고, 재라.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게 있어. 아까 음악도 뛰어난 연주가가 되는 작곡이 되든지, 미술에 대해서 뛰어난 화가 되든지, 각이 그 뛰어난 걸 소가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죠. 고 띄우고, 소가지 띄우고, 후에. 그러므로 소가의 다음에. 조금씩 진천해 가는 것. 끊임은 노력이니까, 소가는. 후에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기재라. 기재께로서 받은 것이야. 그래. 그래서 기재께는 현재 상태의 그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야, 모습. 자기가 점차 노력해서 드러내는 모습. 지금 현재 체육인으로서 뛰어난 모습. 손흥민이든지 연주자 같으면 임영찬이든지 이런 연주자 같은 그런 게 자기 현 드러난 그 뛰어난 모습 그거예요. 그래서 기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수재 띄우고 화상이라. 이 괴는 물이 불 위에 있는 거야. 수승화학하고 있다는 거야. 자, 수화 띄우고 상교면 물과 불이 서로 사귀게 되면 물과 불은 특이하게도 불상잡 불상비래 가지고 물과 불은 서로가 섞이지도 않고 서로가 떨어지지도 않게 같이 작용하면서 그러면은 뭐냐면 적 띄우고 위영야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서로가 수렴이 돼요. 위용에는 수렴체가 된다는 거 서로가 서로한테 수렴이 되는 거야. 자, 밥을 하려면은 솥에 물이 있고 아래 불이 있어야만 밥이 되거든요. 그럼 물불이 같이 힘을 합해야만이 그 모든 현상계의 수임새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꽃을 피우는 것도 물불이 같이 힘을 했어야 되고 밥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몸을 건강하는 것도 물불이 같이 섞이는 거죠. 그 수화가 같이 작용하는 거죠. 서로 작용해요. 그래서 각당 띄우고 기종이라 각각 그 수임새를 합당하게 합니다. 또 마땅하게 하면 똑같죠. 물은 물로서 불은 불로서 서로 수임새가 마땅하고 합당해지기 때문에 현상계가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모든 현상계가. 고이 띄우고 기재라. 그러므로 기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재는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도가 펼쳐진 도판이고 도는 다른 게 아니라 삶 속에 이 순간에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원리가 도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기자되니. 자, 결론이 뭐냐면 천하 띄우고 만사 띄우고 이재지 띄우고 시라. 천하 만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때야. 바로 이 순간의 모습이 천하 만사의 모두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의 때라는 겁니다. 기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고 능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판이고 이게 바로 자기 삶의 절대 가치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절대 가치거든, 사람 누구나가. 자, 그래서 이제 기제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지금 현장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루어진 거는 형이 소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 적어져.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 적다. 자, 지금 국가의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왕권을 잡기나 안 그러면 적을 침입해서 국가를 갖다 병합하기나 이 큰 일이 아니고 현재에 펼쳐지는 이 현상 자체가 기제일 때는 자기 자신이 보충해가지고 형성하는 작은 것들이에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독서를 말하기나 조금 더 내가 노력해서 산을 일단 몸 관리를 하기나 조금 더 음식 관리하기나 그래 이미 형통한 시대에서 그 형통함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세상에는 작은 것들로 통해서 그 형통함을 보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정하니 그래 작은 거 그걸 잘 처리해 가지고 그게 하니 그 행동이 바르면 이루어. 그러니까 사소하게 좀 죄송하지만 독서할 때 독서도 좀 잘해 가지고 발휘 가면 이롭고 눈앞의 현상에 좀 더 부지런히 운동하는 것도 같이 눈앞에 있는 현상들 그걸 전부 다 발휘 가면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눈앞에 펼쳐진 이 기제 시대 이미 이루어진 시대 이게 이제 도피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피아의 세계인데 이 세계는 처음은 길하고 끝은 어려워져. 이게 참
딱 올라가는 처음에 이 순간은 길한데 또 정점에서 끝나면 또다시 내려오겠다는 이거는 어지러워져, 이게. 자, 도피안 해석을 하면 지난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 강이 있는데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데 배를 딱 건너가면은 딱 이르르면은 도피안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또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또다시 새로운 차 안이 되고 또 피안 또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 또 차 안이 저게. 차 안이 이러고 또 피안은 또 이쪽에 또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해 가는 것이 지역의 세계고 인생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가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동양사상에서 유명한 여설한 게 종즉 유시면서 종시 원리하는데 동양사상은 끝나면은 곧바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만나면서 무궁하게 되는 건데 이게 종시 원리가 그래요. 무궁하게 되는데 이게 우주의 무궁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생사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으면 자식이 태어나 이듯이 끊임없이 이게 종시 원리거든요. 모든 존재는 종시에 올려서 무궁하게 흘러가는 거죠. 종시에. 그래서 처음은 항상 길하고 끝에 가면 어지러우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어지러움 바뀌어지면서 미제로 가요. 미제로. 다음 기회에. 자, 이것도 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제의 띄우고 시에. 기제의 때에는 이미 이루어진 현상기야. 지금 눈앞에 현상기야. 대자 띄우고 기 띄우고 형이라. 큰 것은 이미 형통해. 자, 아까 기차를 타고 오면서 들을 바라보니까 바로 계절에 5월달에 계절이 푸르름이 가득한 거 있죠. 그거는 대체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5월이란 계절 속에 생명들이 저렇게 화려한 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작은 것들, 밭을 일구든지 뭐 곡식을 갖고 한 그 작은 것들, 소자 띄우고 상류 띄우고 행이라. 작은 것은 아직도 형통할 길이 있어. 뭔가 큰 것은 5월이란 계절 속에 모든 게 풍성하지만 그 속에는 개개인이 농사를 짓든 뭐 일을 뭐든지 간에 조그만하게 이루어서 형통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 띄우고 기재지 띄우고 시라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기재에 있더라도 불능 띄우고 무소 띄우고 미영해라. 불능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작은 것이 아직도 형통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들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 씨를 뿌리해야 되거든. 소형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만 결실이 맺을 거 아니에요. 소자 띄우고 제한이. 소자가 아래에서, 형이 소한이 클 때, 이렇게 아래에서. 그 사이에 보면 형이 소한이 클 때시, 소라는 글자가 아래에 있으니, 띄우고 당연이라. 이 말이 마땅히 그래야 돼. 약은 띄우고 소형이면, 만약 소형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바로 형통함이 적다. 형통함이 적다. 적게 형통하다고 말한다면, 죽이 띄우고 형지 띄우고 소라. 그러면 형통함이 적게 돼. 5월이란 계절이 거대한 큰 원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소형이라 하면 그 5월이란 거대한 변화의 원리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정은 처 띄우고 기재지 띄우고 시하여 정함이 이롭다는 것은 기재의 때에 처해서 이제 띄우고 정고 띄우고 이 띄우고 소지하라. 그 이로운 것이 이 정에 있어서, 이 정점에 있어서 곱고 바르고 고됨으로써 계속 지켜야만이 이롭다는 거야. 어차피 내려오는데 기재에서는 미적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그걸 곱게 지키면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롭다는 거예요. 초기일은 방제지 띄우고 시어. 마약으로 막 이룰 때야. 정점. 그때는 처음엔 길해. 근데 종란은 그 정점을 딱 지나면, 터닝 포인트 딱 지나보면 곧바로 그 이루음이 지극한 정점에서 뒤집혀진 거예요. 뒤집혀가 내려오는 거지, 바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 속에 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 미제는 서로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 본의의 제일 마지막에 계유 그런 게 있지, 계유. 계유 띄우고 경계지 띄우고 이 안에 시 띄우고 당연이다. 모두가 이 지금 현재 괴사나 앞으로 했을 때 효사들이나 뭐 단사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경계의 뜻이 있다. 경계의 뜻이. 그 이유는 시가 봤더니 그래야 돼. 즉 기재의 띠에는 기재의 시에는 이 정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괴사나 그 다음에 효사에 갔을 때 전부 다 경계의 뜻을 다 내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할 때가 있습니다. 단할. 기재 띄우고 형은 소자 띄우고 형이라. 기재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통하라는 거예요. 이 펼쳐진 현상계는 이미 그대로 형통한 거예요, 형통화. 그런데 또다시 기재가 형통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작은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봄이라서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하고 모든 것이 다 화려한데 그 가운데 농사꾼이 농사짓듯이 작은 각자의 범위는 바로 노력하는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자형이에요, 소자형이.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다음, 이정은. 자, 이름이 이정은. 이정은 강유 띄우고 정이 띄우고 위당이라. 이 기재께는 모든 괴가 양자리에 양이 있고 음자리에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음양이 전부 다 응이 돼. 1과 4, 2와 5, 3과 6 전부 다 응이 되고 또 뭐냐면 비도 있어요. 초는 2가 비고 또 2는 3과 초가 비고 그러니까 제 정의에 있으면서 응이 되면서 신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서 완벽한 괴예요. 완벽한 괴이기 때문에 뭐냐면 기재를 했다.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계가 기재의 상태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현장.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삶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완벽한 삶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 가운데 각자 자기 작은 삶들이 이루어졌겠죠. 소자형이니까. 첫 줄 맞게 전에 기재지 띄우고 시에 기재의 때에는 대자 띄우고 고 띄우고 이형이요. 큰 것들은 삼라만상이 변해가는 이 큰 것들은 진실로 진실로 이미 형통해. 유유 띄우고 소자 띄우고 형이라. 오직 조그마한 작은 것들이 형통함이 있어. 계체의 노력이죠, 바로. 계체의 노력.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길은 처음이 길하다는 것은 이 처음이 길하다는 것은 이 하요가 처음이고 상요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는 처음에 길한 것은 유가 중을 얻었어. 유가 중을 얻었다는 건 유기죠, 바로. 유가 중을 얻었어, 가운데. 이 군자인데. 유기 군자가 중을 얻었어. 그래서 이 처음은 길한 거야. 자, 아까 이 그림에서 말하면 이 정점에 딱 올라왔을 때가 이 기재인데 이때 처음은 정점의 전반기는 길한 거예요, 전반기. 정점에서 후반기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지러워지는 거죠. 이 터닝 포인트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이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좋을 때랄 그때 뭐냐면 나쁜 일이 태동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나쁠 때는 좋은 일로 터닝 포인트로 쓰는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집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딱 아이디어를 향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점에서 있을 때 이 미래가 곧바로 어지럼이 온다는 걸 알고 대처하는 사람은 이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재께는 끊임없이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는 이 경계사를 두는데 이걸 못하면 곧바로 허무지는 거죠. 그래서 유가 득중, 이가 득중을 해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종 띄우고 치어 띄우고 나는 끝에 가면 뭐냐면 이 전후지의 후. 정점이 후인데 후로 딱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전에서 기재의 정점에서 좋으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변화를 안 하기 때문에 혼란을 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운이 좋아 뭐 잘 때 있으면 거기에 안주를 내가지고 나는 잘 됐구나 하는 순간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대개가 좋고 잘 될 때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흐트러진 거죠. 즉, 잘 됐을 때 과감하게 자기를 비우고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만이 끊임 별전할 수 있는데 그 정점에 머무는 순간에 자기 삶을 갉아먹는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는 기도 띄우고 궁하라. 그 도, 자기가 가오하는 그 도가 궁하였습니다. 지혜가 안 열린 거죠. 기도 궁이라는 것은 현재 정점의 상태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안 열린 거죠. 거기에 안주를 해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좋으니까 천년만년 좋을 줄 알고 흥청망청 가는 거지, 그냥. 이 구호효가 그거 아주 강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을 때 거의 허물질 때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방탕하고 하다가 다 허물진 거죠. 이거는 전을 보겠습니다. 천하지 띄우고 천하이란 것은 부진 띄우고 적태가 나아가지 않으며 물러나서, 그러니까 이게 나아가는 거고 이거 물러나는 거지.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서 무 띄우고 일정지 띄우고 이라. 한결같이 정해진 이치는 없어. 늘 변하는 거죠. 늘 변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재지 띄우게 종해. 자, 이루는 끝에는 이 정점 이루는 끝에는 부진이 띄우고 치면 나아가지 않고 머물면 다시 그 안주를 하면 말이죠. 내가 지금 잘 됐다. 뭐 사업에 성공했다. 또는 회사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고 머물게 되면 그러면은 의식이 발전이 없는 거겠다. 딱 그거 안주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무 띄우고 상기라. 항상 동안 그대로 머무를 수는 없어. 늘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변화 온다는 게 바로 곧바로. 그래서 쇠란 띄우고 지으라. 다시 허물어지고 쇠하고 어지러운 것이 곧바로 이르러. 개 띄우고 기도 띄우고 이 띄우고 근기를 그래서 그 도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도가 궁함에 이미 궁극에 이르는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간 거지. 바로 안주를 하니까 궁함에 그게 이른 거야. 허물어지는 거야. 바로 허물어진 거죠. 요거는 이제 구호를 얘기하는데, 자, 구호지 띄우고 재. 이 구호의 재는 비 띄우고 빌손이로되 불손한 게 아닌데 아주 순수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데도 식억 띄우고 도궁이라. 때가 기재의 그게 딱 있으면서 도가 궁해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해안이 막혀버린 거야. 궁행급인가. 도가 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당 띄우고 필변이라. 이치상 마땅히 변해야 돼. 성인 띄우고 지차면 성인들은 이런 정점에, 그러니까 기재의 정점에 딱 이르려면 어찌하는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기야. 그랬을 때 왈유 성인 말하기를 오직 성인은 능 띄우고 위 띄우고 능통 띄우고 기변어 띄우고 미궁하여. 자, 미궁 궁하지 않는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해야하면서 아직도 오지 않는 그 궁하지 않을 때 그 변화를 딱 통해서 불사 띄우고 지어 띄우고 그게 이르지 않게 하는 거야. 새로운 변화라는 거야. 새로운 변화. 정점에서는 확 버리고 방아차 확 버리고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해야만 또 뛰어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형성되는데 그 변화가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 치고 있는데 이 파도가 진짜 이렇게 올라가거든. 산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이 변화에 뚝하게 이 궁극이 왔을 때는 이때 변화를 잘하면 계속 점프해서 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안 재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한 거죠. 오늘. 그래서 성인이면 바로 그렇게 사전에 변통을 잘해서 이런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 거죠.
요순 띄우고 시해라. 요나 순인 같은 사람 이래서 끊임없이 변화했거든. 끊임없이. 늘 변화를 추구했거든. 변화. 안주를 안 하고. 유 띄우고, 고 띄우고, 유정이 띄우고, 뭐래나. 그래서 종이 있었는데도 어지럽잖아. 예, 지워버리네. 끊임없이 종이 있으면은 이 육아 철학이나 주역 철학에서 가장 중요해. 종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삶과 죽음까지도. 종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에요, 문. 이 종시 철학이, 이 주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역의 변화는 바로 그걸 볼 수 있는 해안을 얻는 공부죠. 끊임없이. 종시의 변화, 종시의 변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건계도 이 수화로서 끝났고 상경, 이 상경인데 상경의 형이상학적인 세계도 이 형이상인데 형이상의 세계도 천지가 만나서 흘러가는데 그 천지가 흘러가는 그 기운은 뭐냐면 수화의 기운으로서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흘러갔고 하경에서도 남녀가 가정을 꾸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마지막에 기재, 미재 와서는 수화의 기운으로 형이하학적인 세계도 변화 왔다는 큰 틀을 갖다가 이 주역에서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기재의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계가 바로 기재의 세계고 이 세계를 직관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이미 미래는 오고 있으니까 이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해안의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기적계를 이해한 사람들이 처신을 해야 될 그런 공부란 겁니다. 기저는 멀리니까 이런 거죠. 바로 선생님과 저 눈앞에 펼쳐지는 사계의 기저의 세계고 이 속에서 조금씩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기재의 큰 틀을 갖다가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미재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괴사와 단사는 끝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상사와 효사를 하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 네.